네,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상호관세 유예에 대한 이 약발이 하루 만에 끝난 분위기입니다. 지수 먼저 살펴보면 일단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1%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. 그래도 코스닥은 낙폭 좀 줄여가면서 0.24%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매도로 찍혀 있긴 한데 개장 분위기 어떻게 먼저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상호관세가 90일 정도 유예가 좀 됐는데 사실 뭐 미국 증시 그리고 어제 전일 니케이 지수의 상승폭을 보면 굉장히 이게 좀 맞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. 굉장히 급등을 좀 했죠. 반면에 이제 국내 코스피 코스닥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의 탄력도가 조금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 부분이 어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관세 125%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죠. 145%다. 125%에 이 추가 관세 20%를 더해서 145%에 관련된 관세 부과가 다시금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됐었고, 다만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제가 방송 시작 이전까지 뭐 확인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같은 것들 보면 중국과 이 상호가 관세에 관련돼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.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좀 있었고요. 중국의 경우에도 협상의 어떤 자세 안에서 크게 뭐 중국의 어떤 불합리한 그런 조치가 좀 아니라면 언제든지 용의 협상에 어떤 응하겠다는 어떤 그렇죠. 일부 제스처가 좀 있었던 부분들, 이 부분이 주말에 어떤 이슈로 좀 작용을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어제 미국의 3월 CPI 지표가 시장 컨센 대비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전반적인 어떤 증시에 좀 조정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. 그러니까 컨센 대비를 보면 지금 한 2.6%로 좀 제시됐던 CPI가 2.4%로 좀 제시가 됐죠. 이 부분은 뭐 코업 CPI 지수도 한 3% 제시가 됐던 부분이 2.8로 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가 한 0.2% 정도 좀 하회했던 부분들. 그래서 이게 물가 지표가 좀 더 내려가는 건 긍정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, 단기의 유가 하락분이 좀 크게 좀 반영됐던 게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 부분은 뭐 3월 이후에 뭐 4월과 5월의 CPI 지수의 어떤 이 변수 요인이 조금 더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은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일부 완화가 이제 수급의 어떤 정치 방향성들을 좀 되돌리긴 했지만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불확실성들은 일부 좀 작용하고 있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을 좀 억제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봤습니다.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%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오늘 니케이도 한 5% 지금은 좀 빠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. 5.14% 하락하고 있고요. 그래도 다행인 부분을 좀 찾아보면 환율은 그나마 좀 안정세를 찾아갑니다. 1,454원 10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약발은 하루 만에 끝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을 잡는 과정은 맞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반등 혹은 되돌림이 나온다면 어떤 시그널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일단 지금 이 구간은 바닥은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실까요? 네, 최악의 리스크는 좀 저는 뭐 해소를 좀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, 상호 관세 기간 유예 기간이 한 90일, 한 3개월 정도 남은 거죠. 이 부분 동안 과연 이제 미국과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별 국가의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.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과 통상 협약을 좀 해서 여기서 뭐 대폭 어떤 관세율을 좀 낮추거나 또는 과거처럼 대다수의 어떤 관세 부과를 좀 유예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성과로 좀 도출을 좀 해낸다면, 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불확실성 제거 관점에서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,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상황들은 상호관세가 좀 부과되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들이 일단 유예라는 관점에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관점, 이 부분이 안도할 수 있는 시그널이지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일기 때와 이 흐름이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들 좀 보이고 있고, 다만 이제 그 당시와 좀 다르다는 점은 이 관세에 관련된 부과 일정들이 조금 더 현실화가 좀 됐고, 이 부분에 관련된 시장의 영향도가 일기 때보다는 좀 더 확대됐던 그런 측면들이었지만, 대체적인 어떤 기조들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
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대다수의 어떤 관세 부과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 위주의 수급이 재차 좀 유입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어떤 낙폭이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의 장세의 경우에는 대형주로 사실 수급 쏠림이 좀 있었고 오늘의 경우에는 중소형주로 좀 이관됐던 부분들 개별적인 어떤 이슈 내지는 테마성 수급에 관련된 제한된 유동성이 중소형주에 좀 더 집중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도 뭐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 흐름들 전체적으로 좀 감안을 했을 때 사실 뭐 테마성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종목들에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지금 대형주가 좀 쉬어갈 때 특히나 우리가 1분기 어닝 시즌이라는 관점에서 실적의 어떤 성장 기조라든가 올해 실적에 관련된 개선 기대감 내지는 성장의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오늘 코스피는 계속 낙폭을 키워갑니다. 몸을 낮춰가면서 1.8%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줄여가면서 0.41%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럼 대표님 이렇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약보합 수준에 머무는 건 일단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효과로 봐야 되는 걸까요? 딱히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. 일단 이 제한된 유동성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투자의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어제 뭐 미국 증시의 어떤 조정은 기술주 중심으로 좀 일어났죠. 이 부분이 역시나 우리 증시 시초의 시총 상위 종목들 반도체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 일부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투심 위축으로 좀 이어졌고 해당되는 수급이 오늘 뭐 조선이라든가 일부 정치 테마주 내지는 정책 수혜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로 분산되고 있는 효과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런 수급의 연속성들은 일단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 특히나 관세 리스크가 재차 좀 부각되는 그런 불투명한 어떤 시장의 상황에서는 일단 뭐 미국의 큰 폭의 반등이 있다면 재차 중소형주에 있던 수급이 대형주로 좀 이관될 수 있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제한된 유동성에 대한 방향성이 상실되는 구간에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의 테마성 수급으로 좀 이전되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기조들은 단기적 유동성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. 우리가 단기적 대응이 좀 어렵다는 관점, 특히나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항상 좀 강조를 했던 것처럼 최근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정말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만큼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조정도 충분히 전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다.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